난독 극복기 우유과학 대학을 빌려드립니다. 세 번째 시간 하루 10초 인생을 바꾸는 아침 만들기 조엘 오스틴 목사 밝은 미래로 나아가려면 먼저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미래에 대해 자기 자신마저 부정적으로 믿는다면 누가 그 사람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을까요? 최영한 전 세계 베스트셀러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 담임 목사 조엘 오스틴의 저서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저술한 책임에도 종교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전 세계에서 수백만 부가 판매되는 이례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라는 조엘 오스틴 목사의 유명한 한마디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를 바라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그의 메시지는 희망에 목마른 사람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시원한 청량제였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라는 역할을 넘어 미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로 꼽히는 조엘 오스틴, 미국 텍사스주에서 직접 만나 우유과학 대학의 교수로 모셨습니다. 여담을 하자면 조엘 오스틴을 만나는 과정 자체가 매우 극적이었습니다. 14시간 동안 차를 타고 이동해 레이크우드 교회에 겨우 도착했지만 아무 약속도 없이 무턱대고 찾아갔던 터라 만날 방법이 없었죠. 그렇게 허탕만 치고 숙소까지 돌아갈 여비조차 넉넉치 않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친절한 미국인 한 명이 숙소까지 차로 태워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분이 조엘 오스틴의 운전사였습니다. 그분은 우유과학 대학 이야기를 듣고 조엘 오스틴을 만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그 덕에 인터뷰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 행복지수가 가장 낮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방글라데시의 행복지수가 어떤 선진국보다도 높다는 유명한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조엘 오스틴 교수님은 단순하지만 분명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우유과학 대학 학생 여러분, 이제 행복해질 준비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조엘 오스틴 교수님 명강의를 다 함께 들어봅시다. 조엘 오스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정작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막연한 대답이 돌아오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행복을 감정의 상태로만 생각하기 쉽고 실체가 없는 행복을 쫓게 됩니다. 물론 좋은 기분도 행복에 포함되겠지만 물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선택이다. 행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잠시의 기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행복하기로 선택하는 것 자체입니다. 삶의 매 순간은 선택과 결정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행복하기로 결정할 것인가, 불행하기로 결정할 것인가 라는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했습니까?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행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까? 모든 것은 결국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결정보다 상황의 힘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행복은 아득히 먼 일입니다. 그리고
불행을 선택한 사람에겐 당연히 불행이 뒤따릅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행복을 선택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긍정으로 시작하는 아침.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행을 선택해온 사람에게 행복을 선택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 결심의 첫 걸음을 하루의 시작인 아침에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인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침에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가 온종일 머릿속에 맴돌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흥얼거리는 경험이 있지 않았나요? 아침에 하는 생각, 그리고 나의 감각을 자극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날의 하루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날 하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겠지요. 하루의 시작을 허둥지둥 보내지 말고 차분히 준비하세요. 멋진 하루가 되리라 기대하며 긍정적인 일들을 생각하세요. 목사인 저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일들, 저의 삶에 행하신 긍정적인 일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떠올리며 연습한 끝에 지금은 매일의 습관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이것은 바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더욱 필요한 심호흡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더 깊게 들이마시는 만큼 더 여유 있고 즐거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이날의 주님이 만드신 날이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 한번 외쳐보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라고 결심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좀 가끔 스스로 실망도 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행복하다는 생각을 행복하지 않은 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진 않고 있다. 그냥 행복하다는 느낌을 갖고 지내는 것 같아. 그 말은 꺼내지 않았어도. 스스로에게 욕심이 높아질수록 행복보다는 불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갖게 되는 것 같아. 좀 괴롭더라도 힘듦이 있더라도 뭔가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도 또 다른 행복이고 더 달라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만드는 게 아닐까. 행복은 행복을 선택하는 이의 것이니까요. 매일 아침 불행이 아닌 행복을 스스로 선택하세요. 밝은 미래를 믿어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며 자신의 운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정작 그 미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밝은 미래로 나아가려면 먼저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미래에 대해 자기 자신마저 부정적으로 믿는다면 누가 그 사람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볼까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부정적인 것과 미래 상황이 부정적인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키우는 방법을 아십니까?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다가 붙잡고 또 떨어뜨리는 일을 반복하며 새끼 독수리가 스스로 날 수 있게끔 훈련합니다. 만약 새끼 독수리가 지금 나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구나, 곧 죽겠지라고 생각하며 날개짓을 포기한다면 그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자유를 만끽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날아야 한다는 생각, 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날개를 위한 몸부림이 새끼 독수리를 날게 만듭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과 노력 없이 행복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은 분명 도움을 주시는 분이지만 그분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자신이 가진 믿음입니다. 오늘은 어제 내가 믿었던 것의 결과이고 내일은 오늘 내가 믿는 것에 따라 달라지지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멘탈을 잘 부여잡았다면 본격적으로 전문성과 경쟁력을 키울 시간입니다. 단순히 학교에 다닌다고 우리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할 때 자신의 장단점, 가치관, 목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커리어 역량을 항상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힘을 키워주는 자기 개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자여기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좋은 습관을 가지는 법과 화장실 5분 사용법 등 인생 노하우를 알려줄 4분의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파트 2. 자기 개발학과. 인생을 바꾸는 습관의 힘. 이희돈 세계무역센터협회 부총재. 많은 젊은이가 군대에 가서 자기의 젊음과 시간을 낭비한다고 안타까워하지만 저는 군대만큼 평생에 필요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곳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원래 책을 잘 읽지 않지만 자기 전에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들어 보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진짜 책 읽는 거 잘 못 읽는다. 진짜 난독증 극복해 봅시다. 최영환 세계무역센터협회는 현재 100여 국에 300여 개가 넘는 무역센터를 보유하고 75만여 정부 산하 기관 및 무역 관련 기관을 회원으로 보유한 명실공히 전 세계 유일의 민간 경제협력기구입니다. 그런데 세계 무역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이 협회의 수석 부총재가 한국인이란 사실을 알고 있나요? 최강국들의 알력 다툼도 제치고 아시아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수석 부총재에 임명되며 전 세계 정재계 인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던 이희돈 부총재가 그 주인공입니다. 세계무역센터 WTO. 이쯤 되면 성공한 사람들의 명예의 전당이라 불리는 인명대사전 마르키스의 후스후의 미국을 움직이는 주요 인물로 이희돈 부총재의 이름이 등재된 것은 새삼 놀랄 것도 없겠죠. 세계무역센터협회의 수석 부총재답게 전 세계를 바쁘게 누비는 이희돈 교수님을 미국 워싱턴에서 극적으로 만나 우유곽대학으로 모셨습니다. 이희돈 교수님은 수십 년 전 비행기표 하나만 딸랑 가지고 무작정 옥스포드를 향해 떠났던 유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옥스포드 대학 학장 앞에서 실력이 모자라니 배우러 온 게 아니냐며 입학도 시켜주고 장학금도 지원해 달라던 배짱 하나 많은 두둑한 청년이었죠. 그렇게 해외로 첫 발을 디딘 후 수석 부총재 자리까지 오른 지금은 교수로서 옥스포드 대학에 돌아와 평생을 연구직에 몸담게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조기 유학의 혜택을 본 것도 아니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받지도 못했던 그가 세계를 움직이는 거성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이 물음에 단도직입적으로 좋은 습관이라고 답합니다.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란 쉽지 않죠. 그만의 노하우가 담긴 이희동 교수님이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습관은 무엇인지 경청해 봅시다. 이희돈, 한국에서는 너나 없이 해외로 조기 유학을 보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기 유학만큼은 절대 반대입니다. 제 조카들도 조기 유학을 하겠다고 미국으로 왔던 것을 제가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목적과 목표 아니면 이유를 스스로 인지하지 않은 채 일찍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동기부여를 오히려 억제하고 오히려 흥미를 떨어뜨리고 오히려 음의 방향으로 그 목표를 향해 가게 되는 게 아닌가. 조기 일찍 한다는 거. 다시 모국에 대한 정체성도 형성되지 않은 때에 섣불리 외국에 나가면 자신의 존재감을 제대로 드러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언어 교육 때문에 어린 나이에 해외로 유학을 보낸다고 하는데 이것은 난센스입니다. 영어 발음이 좋아야 우수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리더의 언어와 억양을 세계가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한 예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구글을 들어볼까요? 구글이라는 단어는 원래 존재하던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구글은 처음 구글을 만들었던 학생들이 단어를 잘못 입력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구글은 영어 사전 어디에도 없는 단어였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옥스포드 사전에 되어 있죠. 영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얼마나 발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가 아니라 탁월한 사람의 언어가 결국 가장 영향력 있는 언어입니다. 확실한 방향성과 꿈. 그러므로 한국에 있기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시간 낭비는 주어진 환경의 문제라기보다 방향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젊은이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방향성입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면 느리게 가든 중간에 사고가 나든 그 방향대로만 가면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빠르게 가는 것 같아도 샛길로 빠진다면 그것은 안 가느니만 못하겠죠.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아쉽게 생각하고 후회스럽게 생각하는 문제가 이 방향성과 그 방향의 도착지인 꿈의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도 종종 내가 젊었을 때 좀 더 뚜렷한 방향을 가졌더라면 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에 더 집중했더라면 그렇긴 하네. 나도 돌고 돌았네. 이라고 생각하죠. 그치. 근데 돌고 돌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온 거지. 사실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라는 말은 아무것도 못한다 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큰 꿈을 꿔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튀는 것은 젊은 날의 특권. 확실한 방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튀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유별나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도 교회에서 기도할 때 영어로 합니다. 처음에는 말문이 막히고 1분도 채 하지 못했죠.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 눈에 외국인이 안간힘을 쓰며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이상해 보였겠습니까? 저 또한 답답한 마음에 속에서 열불이 날 것 같기도 했죠. 그러나 매일 꾸준히 해나갔고 그렇게 10년, 20년이 흐른 후 나타난 차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 뚜렷한 방향을 향해 최선을 다해 움직여 나가십시오. 그것이 젊은 날의 특권입니다. 습관, 시간 낭비를 막는 최고의 방법. 젊은 날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황금을 베고 잠만 자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 혹시 자신이 가야 할 길의 방향이 어디인지 찾지 못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감나무 밑에 앉아 감 떨어지길 기다리십니까? 자신의 방향을 찾으려고 온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방향을 알 방법, 그래서 불필요한 시간과 수고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좋은 습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습관은 인생이 망망대해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좀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나침반은 모험가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이지요. 우리의 뇌는 처음에 하는 것, 생소한 것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반면 익숙한 것, 습관화된 것을 할 때는 아주 적은 에너지로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체화된 것. 수없이 노력하고 반복할수록 같은 일을 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점점 적어지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일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연습, 트레이닝, 습관화 그런 느낌이네. 그러므로 습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셈입니다. 무서운 누적의 힘. 습관이 무서운 또 다른 이유는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5분 더 공부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보다 5분 더 일찍 일어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반성한다. 그러나 매일 다른 사람보다 5분 더 공부하고 일찍 일어난다면 수십 년 후 누적된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살면 살수록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므로 뛰어난 천재보다도 뛰어난 노력이 중요하지요. 저는 지금까지 지능지수가 700이 넘는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지능지수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평균 수치와 큰 차이가 나지 않죠. 결국 도토리 키재기인 셈입니다. 남들보다 5%의 능력을 더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되고 그중 7%의 능력을 더 가진 사람은 리더 중에서도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지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사람보다 늘 몇 %의 노력을 더 하기란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습관은 엄청난 노력도 저절로 하도록 만들지요. 그러므로 습관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라는 녀석은 반동성이 있어서 혼자서 할 때 잘 만들어지지 않고 오히려 무의식적으로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단체 생활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표적인 곳이 군대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군 생활을 한 사람들의 역량과 능력을 사회에서 요구합니다. 현대사회가 비규율적이며 어디에서도 절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 반면 군대에서는 절제와 규율을 몸에 익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절제와 규율을 그걸 또 스스로 하기란 진짜 어렵지. 유혹과 도파민이 많은 이 시대에 저는 미국에서 지내며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미국의 군인이나 일본의 자위대는 사회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과 식사를 함께할 기회가 있었는데 군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회에 관한 관심이 높았으므로 평화봉사단에도 군 출신자가 많은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가 군대에서 자기의 젊음과 시간을 낭비한다고 안타까워하지만 저는 군대만큼 평생에 필요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곳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로 군대에서는 늦게 일어나고 싶어도 늦게 일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IT 시대에 들어서면서 기상시간이 늦어졌다고 하지만 많은 학자가 여전히 일찍 일어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배울 수 있는 규율도 결국 하나의 습관입니다. 습관은 한 사회의 힘이다. 외국에 나와서 보니 한국 사람들은 질서와 친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규칙 준수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무역센터가 9.11 테러를 당하며 아수라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 한 여직원이 건물이 무너져가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70층 이상의 높이에서부터 할머니를 부축해 내려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표지 모델이 되기도 했죠. 평소 특출나게 업무 능력이 좋았던 사람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궁금해서 물었더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다 함께 손을 잡고 한 발 한 발을 외치며 내려왔다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 그 와중에 한 명도 먼저 내려가겠다고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위기 상황에서 위대한 영웅이 되려고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배워왔던 질서, 규칙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드러난 것이지요. 이렇듯 한 개인의 습관이 모이면 그것은 한 사회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문화적 습관이겠죠. 선진복지국가라고 불리는 스위스에서는 자전거를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헬스클럽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한 습관을 키우려고 국가가 나서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습관, 더 나아가 한 사회가 공유하는 습관의 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능성 있는 그 이름 대한민국. 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서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어떤 나라에 가서도 유능함을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홍익인간이라는 정신 자체는 어디에 가나 그곳을 이롭게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의 국어는 또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나라 말이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문자가 없는 부족들에게 한글로 그 부족의 언어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 보아도 한글의 우수성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확실히 가능성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세계를 이롭게 하는 리더의 역할을 한국이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힘은 개개인의 힘에서 그리고 그것은 결국 습관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유과학대학의 많은 젊은이가 꼭 습관이라는 인생의 나침반을 가지길 세계에서 영향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